한 노부부가 교회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살다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백은지입니다. 올해 69살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전원 생활에서 겪은 전환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아들 태현이와 딸 예은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하여 독립하고 나니 남편과 저는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죠. 그 꿈의 중심에는 항상 전원주택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전원주택에서의 삶이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하고 넓은 마당에서 손주들과 뛰어노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6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남편과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전원주택에서 살아보자.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흔쾌히 동의했죠. 그래서 경기도의 120평 대지에 30평짜리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 굳게 믿었죠. 집을 고르는 과정도 즐거웠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집을 보고 우리의 꿈에 딱 맞는 집을 찾았죠. 잔디밭이 있고 뒤로는 산이 보이고 앞에는 논밭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처음 그 집을 봤을 때 남편과 저는 동시에 여기야. 라고 외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도시에서는 필요 없었던 정원용 테이블과 의자, 잔디 깎는 기계, 텃밭용 호미 등을 하나둘 장만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생활을 상상했습니다. 태현이와 예은에게 우리의 결정을 알렸을 때 그들은 살짝 걱정하는 듯했죠. 어머니, 아버지, 전원생활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지만 결국 우리의 결심을 응원해 주었어요. 부모님의 인생이니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사를 하던 날 40년 넘게 살았던 서울의 집을 떠나며 살짝 아쉬움도 있었지만 전원주택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죠. 전원주택에서의 첫날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도시에서는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 소리로 시끌벅적했는데 이곳에서는 새소리가 아침을 알리는 자명종이더군요. 커튼을 열면 푸른 잔디와 멀리 보이는 산 그리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맞은편 아파트 창문만 보였는데 이곳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약 30분 정도 걸렸어요. 길가에 핀 들꽃을 보고 가끔 토끼나 다람쥐도 만나면서 하루를 시작하니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텃밭 가꾸기도 시작했죠. 이웃 할머니께 배우며 상추, 가지, 오이 등을 심어 나갔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주말이면 태현이와 예은과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넓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바비큐 파티도 자주 열었고 이웃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옆집 김 할머니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곤 했죠. 은지 씨, 토마토도 심어볼래요? 조금 까다롭지만 재미있을 거예요. 김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도 배워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이 도시와는 다른 전원의 재미였죠. 하지만 그렇게 꿈같던 전원 생활에도 서서히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원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불편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건강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 깜짝 놀란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구조대가 오려면 30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옆집 이 할아버지가 떠올라 급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사 출신이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남편은 무사했지만 그날 밤 저희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큰 병원은 서울까지 가야 했고 건강 문제로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마트까지 차로 40분이나 걸리고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도 불편했습니다. 집 관리도 큰일이었죠. 봄에는 나무를 가꾸고
여름에는 잔디를 깎고 가을에는 낙엽을 치우고 겨울에는 눈을 치우는 일들이 생각보다 버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던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됐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눈 치우는 일이 힘에 부쳤습니다.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폭설이 내려서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설차가 오는데 이틀이나 걸렸거든요. 그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식료품도 떨어져 가니 불안하고 답답하더군요. 여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기와 벌레들이 정말 많아서 밤에 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방충망을 설치하고 모기약을 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태풍이 올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바람이 워낙 세서 지붕이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한 번은 정전이 되어 촛불을 켜고 몇 시간을 버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에 있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지하실에 물이 차올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배수 시설을 정비했지만 완벽하게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비만 오면 지하실 물 걱정에 노심초사하게 되었죠. 예기치 못한 지출도 많아졌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하는데 큰돈이 들었고 지붕 수리, 정원 관리, 벌레 퇴치 등 이런저런 비용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런 일들이 더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원 생활의 낭만은 서서히 사라지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든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희망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3년 차, 우리 부부는 점점 고립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이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교류의 부족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수시로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럴 기회가 거의 없었죠. 처음엔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점점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희 결혼기념일에 아무도 축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점점 잊혀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그날 밤 남편과 옛 앨범을 보며 우리는 울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니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 등을 자주 갔는데 이곳에서는 그 근처조차 없었죠. 한 번은 오페라 공연을 보러 서울에 갔는데 그날 하루 종일 움직이느라 너무 지쳐서 다시는 못 가겠다고 다짐했죠.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서예도 했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근처 읍내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했지만 사람이 없어서 폐강된 적도 있었습니다. TV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고 잠들기 전까지 계속 보게 되더군요. 가끔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태연이와 예은가 자주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들이 바쁘고 멀리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손주 시우의 생일 파티에 갈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운전이 위험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시우예요. 생일 축하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왜 안 오셨어요? 시우가 전화를 걸어와 물었습니다. 시우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갔단다. 정말 미안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오셔서 너무 슬퍼요. 그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의 생일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우야, 이제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구나. 네, 알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도 시우 사랑해. 즐거운 생일 보내. 그때, 이래선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생각만큼 깊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서로 왕래도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생활에 바빠져 교류가 줄어들더군요. 특히 겨울에는 거의 이웃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남편도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텃밭 가꾸기와 목공 같은 취미를 즐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TV 앞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날이 많아졌죠. 가끔 여보, 우리 서울로 돌아갈까? 라고 물으면 남편은 이제 와서 어딜 가? 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하곤 했어요. 우울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더군요. 남편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우리 둘 다 활기를 잃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 좀 보자. 뭐, 전원주택에 산다고. 그럼 못 보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전원주택에 산 지 3년째 되던 해 겨울 큰 사건이 있었어요. 폭설이 내린 후 집에 갇혀 있던 중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당뇨가 있던 남편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거였죠.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구급차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옆집 이 할아버지가 눈길을 뚫고 와서 도와주셔서 겨우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아찔했어요. 만약 이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에 몸서리가 쳤죠.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 부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살기 힘들다는 걸 서로 인정했죠. 건강, 편의성, 가족과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도시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어요.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동안 불편함을 참고 견뎌왔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죠. 전원 생활이 우리의 꿈이었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죠. 텃밭에서 처음 수확한 상추를 먹었던 날, 손주들과 마당에서 물놀이 했던 날, 이웃들과 김장했던 날, 그 모든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아들 태연이와 딸 예은에게 우리의 결정을 알렸어요. 태연아, 이은야, 오늘 이렇게 불러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사실 우리가 결정을 했단다. 네? 무슨 결정이요? 우리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기로 했단다. 네? 정말요? 갑자기 왜요?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큰일은 아니야. 그저 나이가 들수록 여기 사는 게 힘들어서.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적응하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우리 나이엔 좀. 어머니,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걱정돼요. 사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네? 그게 정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너희 걱정할까봐 말 안 했지.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했단다. 어머니, 저희도 사실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 우리도 너희가 걱정하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럼 어디로 이사 가실 건데요? 아직 정확히는 못 정했지만 너희 가까이에 살고 싶어. 어머니, 저희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 그럼 한번 보자구나. 아버지,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옆에서 잘 모실게요. 고맙다, 우리 아들 딸. 근데 전원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고. 팔 생각이야. 벌써 부동산에 내놨단다. 그렇구나. 섭섭하진 않으세요? 조금은 그렇지.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더 좋을 것 같아. 네, 맞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 맞다. 이제 와서 보니 건강이 최고야. 더구나 이제 우리 나이에.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이사 다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죠. 전원주택을 팔기로 하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처음에는 잘 팔리지 않았어요. 걱정했는데 다행히 몇 달 후에 좋은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우리 집을 꼭 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을 보러 오신 분께 이것저것 설명해 드리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솔직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원 생활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렸어요. 그분도 고맙다며 신중히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이웃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김 할머니는 서운해 하시면서도 이해해 주셨고,
이 할아버지는 잘 생각했어요. 건강이 최고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함께 해준 이웃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꿈을 이루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지. 남편이 대답했죠. 그래, 후회는 없어. 이제 새로운 꿈을 꾸자.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짐을 싸고 집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의 꿈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꿈을 이루는 시기와 방법이 우리에게 맞지 않았던 거죠. 이제 우리 나이에 맞고 우리 상황에 맞는 새로운 꿈을 꾸기로 했어요. 전원주택을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마당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쉬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남편과 손을 꼭 잡고 차에 올랐죠.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전원주택을 팔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엔 태연이 집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했죠. 처음엔 넓은 마당을 잃은 게 아쉽기도 했지만 편리한 도시 생활에 금세 적응해 갔어요. 아파트 생활은 전원주택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마트, 병원, 은행 등 필요한 시설들이 다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편리함이 어색했지만 곧 그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 전 남편이 가슴 통증을 호소했을 때 5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때 아,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하고 다시 한번 확신했죠. 주변 환경도 좋았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걸으면서 만나는 또래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백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옆집에 사는 김미란이에요. 반가워요.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요. 그렇죠? 저도 2년 전에 이사 왔는데 정말 살기 좋아요. 다행이네요. 저희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좀 걱정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여기 주민분들 다들 친절하셔서 잘 적응하실 거예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혹시 여기 좋은 병원 있나요? 네, 단지 바로 앞에 큰 병원 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정말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김에 여쭤보는데 혹시 여기 문화센터 같은 곳도 있나요? 물론이죠.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훌륭한 문화센터가 있어요. 정말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요가, 수채화, 서예, 스마트폰 활용법 등 다양한 강좌가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답니다. 와, 그렇군요. 저도 한번 참여해 봐야겠어요. 그러세요. 저도 요가 클래스에 다니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요가요. 저도 항상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럼 같이 다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해요. 좋아요. 같이 다니면 더 재미있겠네요. 그럼 월요일에 뵐게요. 아, 그리고 이따가 저녁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은데요. 왜요? 오늘 저녁에 주민들이 작은 환영회를 준비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요.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꼭 참석할게요. 좋아요. 7시에 1층 커뮤니티 센터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아, 그리고 혹시 산책 좋아하세요? 네, 아침 산책을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요? 저희가 아침마다 단지 주변을 산책하는 모임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내일 아침에 같이 가실래요? 정말 좋죠. 몇 시에 만나나요? 아침 7시에 정문 앞에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그럼 내일 뵙고 오늘 저녁 환영회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저도 기대돼요. 이렇게 새로운 인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 이웃 사촌으로 잘 지내봐요. 네, 그래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그럼 이따 뵐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덕분에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도 많아졌어요. 근처에 영화관, 도서관, 문화센터가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들었는데 정말 유익했어요. 이제는 화상 통화로 손주들 얼굴을 매일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수시로 들러 안부를 묻고 손주들과 자주 만나게 되었죠. 지난 주말에는 온 가족이 모여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집안 분위기를 느끼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전원주택 생활의 장점을 그리워할 때도 있어요. 넓은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던 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그래서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두고 상추랑 고추를 키우고 있어요. 비록 작지만 그래도 흙을 만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좋아요. 남편도 요즘 부쩍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요. 아파트 주민의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취미도 생겼더라고요. 탁구 동호회에 가입해서 일주일에 2번씩 운동을 하고 와요. 땀을 흘리고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전원주택에 살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제 생활도 많이 바뀌었어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있답니다. 요가 수업도 듣고 퀼트도 배우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즐겁답니다. 가끔 전원주택에 살 때 찍은 사진들을 보며 그때를 회상하기도 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경험이 우리 부부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도 배웠고 동시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죠.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은 결코 후회되지 않아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생활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나이엔 편안함과 안정 그리고 가족과의 유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도시의 분주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만의 평화를 찾았답니다. 여러분, 꿈을 쫓는 건 좋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꼭 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편의성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손주들의 결혼식도 보고 증손주도 안아보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행복한 삶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